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6강 일정성분비 법칙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 시간에 배운 질량 보존 법칙 관련 복습을 하겠습니다. 1. 반응 후 질량 변화를 나타내시오. 밀폐되지 않은 용기와 밀폐 용기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앙금 생성 반응은 밀폐되나 밀폐되지가 않으나 항상 질량이 일정했습니다. 내부에서 앙금이 생성되어서 외부로 빠져나가는 게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질량은 항상 일정했습니다. 기체 생성 반응에서는 기체가 발생하면 밀폐되지 않으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감소했습니다. 밀폐 용기에서는 그대로 일정하죠. 기체가 빠져나가지 못하니까요. 질량은 보존되는 거죠. 빠져나간 기체만큼 질량이 감소했으니까 질량은 보존되는 겁니다. 연소 반응을 보겠습니다. 철을 공기 중에서 연소를 시키면 밀폐되지 않은 용기에서는 산화철을 만들죠. 그래서 결합한 산소만큼 질량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밀폐 용기에서는 밀폐 용기 내부의 산소가 철과 반응하고 그 내부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질량은 일정합니다. 나무를 연소시키면 산소와 화합한 후에 재가 남죠. 재가 남고 이산화탄소 기체가 나오고 수증기가 생깁니다. 그때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으로 나가버리죠. 그래서 이때는 질량이 어떻습니까? 아까 철의 연소 반응 때는 질량이 증가했는데 결합한 산소만큼 질량이 증가했는데 나무의 연소 반응은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질량이 감소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두 질량이 보존된다는 겁니다. 질량 보존 법칙 2번은 반응 전후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반응물의 총질량과 생성물의 총질량은 같다라는 겁니다. 모두 화학변화, 물리변화까지도 화합물, 혼합물까지도 모두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이 됩니다. 6강 일정 성분비 법칙입니다. 프루스트가 발견했습니다.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 화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결합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두 종류 이상의 물질이 반응을 합니다. 화합한 그 화합물은 그 성분 원소 사이에 항상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합니다. 그 이유는 화합물이 생성될 때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가 항상 일정한 개수비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항상 화학 변화에만, 화합물에만 적용됩니다. 만약 어느 반응에서 그 반응이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화합물입니다. 질량 보존 법칙은 화합물이나 혼합물이나 화학변화, 물리변화에 모두 적용이 되죠. 그런데 일정 성분비 법칙은 화합물만 적용이 됩니다. 수소, 산소의 반응을 봅시다. 물이 생성될 때 항상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는 2대 1로 결합하는 거죠. NH3 암모니아는 질소 하나당 수소 3개 1대 3으로 결합하죠.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항상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질량수가 있습니다. 원소 주기율표에서 탄소라면 C에 6에 12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원자 번호가 6이고 질량수가 10이죠. 탄소의 질량수를 기준으로 해서 수소 원자의 질량이 1이 되고요. 그 다음 산소 원자 16, 탄소 원자 10이라고 했죠. 질소 원자 14, 황 원자 32, 구리 원자 64, 철 원자 56입니다. 일반적으로 질량을 제시를 해줍니다. 문제에서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수소 원자, 이 질량 1부터 해서 산소 원자, 탄소 원자, 질소 요 4가지 정도는 암기를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수소와 산소가 반응할 때 H2O가 생성되려면 개수비가 2대 1대 2입니다. 원자 수소비도 2대 1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이 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소 원자가 2개당 산소 원자 1개 반응했으니까 수소 원자가 2개이다. 원자 질량을 1이라고 했을 때 1이 2개니까 2가 되겠죠. 1이 2개니까 2가 되겠습니다. 근데 산소는 1개 반응했으니까 수소 원자 2개당 산소 원자 하나니까 산소 원자는 16이죠. 그래서 2대 16이죠. 2대 16을 약분을 하면 1대 8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성물은 항상 반응물의 질량합과 생성물의 질량합은 같기 때문에 1과 8을 더해서 9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몰라도 항상 반응물 합치면 되니까 이 반응물의 원자들의 질량비 1대 8을 꼭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반응식에서 질량비는 1대 8대 9입니다.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원소의 질량비, 물, 원자의 개수비는 2대 1입니다. 수소 2개당 산소 하나죠. 그러면 성분원소의 질량비는 수소 2개당 수소 하나의 질량 1이니까 2 곱하기 1 총질량, 산소 하나당 16이니까 1 곱하기 16, 2대 16. 약분을 하면 성분원소의 질량비 수소 대 산소는 1대 8이 되겠습니다. 이산화탄소 CO2는 이게 C죠. 그 다음에 O 2개 CO2는 원자의 개수비가 탄소 하나당 산소 2개, 1대 2죠. 탄소 1개당 탄소 질량이 12이니까 여기 1 곱하기 12. 산소는 2개 반응했죠. 2 곱하기 산소 원자 질량 16을 곱하니까 12대 30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12대 30인데 4로 약분이 되죠. 그러면 요 4로 약분하면 3이죠. 4, 3, 12. 요거 4로 약분하면 4, 4, 16. 4, 2는 8이니까 3대 8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결합할 때 질량비는 항상 3대 8로 반응합니다. 그 다음 암모니아, NH3. 질소 N 하나당 수소가 하나, 둘, 3개죠. 그래서 질소 대 수소의 원자의 개수비는 1대 3입니다. 질량비를 성분원소의 질량비를 알아보면 질소 하나당 질소 원자 질량 14니까 1 곱하기 14, 수소 3개당 하나 질량 1이니까 14대 3입니다. 다음 과산화수소 H2O2는 수소가 2개당 산소도 2개죠. 그러니까 수소 2개당 산소 2개니까 반응하는 원자의 개수비는 2대 2,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냅니다. 약분해서 1대 1입니다. 수소 하나의 질량 1이니까 1 곱하기 1, 산소 하나 질량 16이니까 1 곱하기 16, 1대 16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산화구리2, 산화구리2 CuO입니다. 구리를 연소하면 생성되는 산화구리2. 이 CuO를 왜 산화구리2라 하냐면은 지금 여기서 이 O는 산화이온이죠. O가 2-죠. 마이너스 2가입니다. 이때 구리는 Cu2 플러스죠. 플러스 2가입니다. 구리가 전자를 2개 잃었다. 전자를 잃은 개수를 여기에 표현을 합니다. 2개 잃어서 산화구리2입니다. 근데 이 구리가 회색 분자인데 지금 전자를 1개 잃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2개를 잃지만 그럴 때 구별하기 위해서 2라고 꼭 붙여줍니다. CuO는 산화구리 2입니다. 그러면 지금 구리 대 산소 원자의 개수비가 반응한 원자 개수비가 구리 하나당 산소 하나죠. 1대 1로 원자의 개수비는 반응했습니다.
구리 한 개 원자의 질량이 64이니까 1 곱하기 64, 구리 하나당. 산소 하나 16이라고 했습니다. 16으로 약분되네요. 1이고 64, 16으로 약분하면 4죠. 4대 1입니다. 구리를 연소해서 생성되는 산화구리 2를 일정한 질량비 4대 1로 반응한다는 게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리가 원자 64까지 적어봤는데 구리 산소 질량비가 4대 1로 반응한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봅시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프루스트가 발표한 일정 성분비 법칙은 화물을 구성하는, 화물이라 해야 됩니다.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 그 이유는 화물이 생성될 때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비가 항상 일정하다. 그렇죠? 원자가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물 같은 경우에 H2O니까 2대 1이었죠. 그리고 이것은 화학변화, 항상 화합물에서만 적용된다는 거 기억합시다. 문제 1, 황화철 생성 반응입니다. 철과 황이 반응해서 황화철이 되었습니다. 황도 탄소와 똑같이 단원자 분자입니다. 그래서 S2 이런 거 없습니다. Fe 플러스 S가 FeS입니다. 철과 황원자가 결합할 때 원자 수의 알아보고 결합하는 질량비도 알아봅시다. 수소 원자가 1이라면 황원자는 30이고 철원자는 56이라고 했습니다. 결합하는 원자 수의비는 여기 보면 FeS는 1대1로 결합했죠. Fe 원자 하나당 황원자 하나입니다. 원자 수의비가 철 대 황이 1대1입니다. 결합하는 질량비는 철 하나당 황 하나니까 철이 56이죠. 56대 30입니다. 56대 31을 약분을 하면 되겠죠. 56대 31을 약분하면 8로 약분하면 이것은 8, 7, 56이죠. 8, 4, 30이죠. 그래서 7대 4가 되겠습니다. 일정 성분비 법칙을 적용해서 이렇게 질량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문제 2. 물 생성 반응이죠. 수소 원자 모형 1개 질량을 1g이라 할 때 산소 원자 모형 1개 질량은 16g이다. 1. 수소 원자 모형 5개와 산소 원자 모형 5개로 물 분자 모형 몇 개를 만들 수 있느냐? 남는 것은 각각 몇 개인가? 그러면 물 분자는 H2O죠. 수소 2개당 산소 하나입니다. 여기 수소 2개당 산소 하나죠. 2대 1로 반응합니다. 그러면 2대 1이면 산소 원자보다 수소 원자가 많이 필요하죠. 수소는 일단 하나를 만들려면 2개가 필요한데 홀수니까 지금 여기서 4개가 있으면 우선 2개를 만들 수 있죠. 이 4개를 가지고 2개를 만들 때 산소 원자는 2개당 하나 필요하니까 2개만 사용해도 2대 1로 반응하니까 물 분자 모형이 2개가 만들어지겠습니다. 그쵸? 물 분자 모형이 2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남는 거는 수소 모형이 지금 원자 모형이 5개인데 4개만 반응했으니까 1개가 남겠고 산소 원자 모형은 2개만 반응했으니까 3개가 남겠네요. 물 분자 모형은 2개, 수소 1개 남고 산소 모형 3개가 남았습니다. 그럼 반응한 원자 수의비는 수소 대 산소가 몇이었죠? 2대 1이었습니다. 그 다음 질량비는 2개당 수소는 2개니까 1g 곱하기 2, 산소 원자는 1개니까 16g,
그래서 1대 8입니다. 2대 16은 약분해서 간단한 정수비로 1대 8입니다. 생성된 화물의 화학식은 다 알겠죠? H2O입니다. 3번 수소기체 8g, 산소기체 8g이 반응할 때 물 몇 g이 생성되며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물질은 무엇이며 몇 g이 남아있을까? 지금 질량비가 1대 8 반응하죠. 그러면 산소 8g당 수소는 1g밖에 반응을 못합니다. 더 반응할 수소기체는 남지만 더 반응할 산소는 없죠. 그러면 물은 결국 산소 8g과 수소 1g이 합쳐져서 1대 8로 반응하니까 물은 9g이 생성되겠네요. 그럼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물질은 수소가 7g 남겠습니다. 물 9g이 생성되고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물질은 수소 7g. 물 생성 반응의 화학 반응식을 쓰시오. 이제 이건 EH2 플러스 O2, EH2O 잘 알겠죠? 일정 성분비 법칙은 화합물이 생성될 때 성분 원소들 사이에 항상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